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사에게 중립적 자유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행동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서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서 그냥 교과서적인 지식만 가져간다면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선생님은 이때 뭐 하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항상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이제 몇 년 뒤에 선생님이 돼서 나가실 텐데 그때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광주교육대학교 일사학번 3학년을 수학교육과 3학년을 재학 중인 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만큼 말주변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그때 그 서울에서 있었던 이제 시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야 촛불 시위로 이제 제가 그거를 SNS로 이제 영상을 보면서 당시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밤 12시쯤에 그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그걸 계속 보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새벽 3시, 5시 그때까지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평화 시위를 주장하고 또 이렇게 자유 발언을 하면서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 경찰청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불법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생각한 거는 불법 시위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을 보면은 1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출판의 자유와 이제 집회의 자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2항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허가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건데 그걸 허락받고 만나는 건지 그것도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출판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출판도 이번에 예술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것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우리 이제 시위라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불법을 주장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이제 법이 제대로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16학번 선유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시국선언이 끝나고 이제 창관 실습 때 약속을 했던 것처럼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학예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켰던 것처럼 내가 입시 시절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자 라는 나 자신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이 11월 3일 학생의 날이라고 해요.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바로잡을 때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도 정말 1,40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다는 수일 수도 있지만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깜짝교육과 1학번 박정은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온몸으로 현실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2016년 오늘날 민주라는 단어가 존재했었는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2016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순실공화국이 아니었는지 교단에 나가 가르칠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교육과 1학번 박병주입니다. 네,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아까 3학년 선배분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중국집에 가서 간짜장을 시켰는데 짜장이 나와도 짜증을 내고 분개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렇게 큰 나라의 일에 왜 저희는 분개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항상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개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일에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말을 하고 있고 이런데 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부조리한 것을 보면 정의를 외쳐라 라고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은 왜 한 분도 나오시지 않으시고 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학생으로서 부끄럽고 저희 교수님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과연 그분들께 배운 가르침을 제가 교사가 돼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분이 많은 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3학년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 이전까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 계속해서 살고 있을 때 그 아무도 이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1776년에 급진주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페인이 상식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처음으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폭력적인 이야기나 큰 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 글 한 구절을 책에 적었을 뿐이고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파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미국 독립운동에 불이 지펴졌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인 우리가 사실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고 평화적으로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토마스 페인의 말처럼 어떤 그릇된 것을 그릇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오래 굳어지면 그것이 겉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지금 이게 그릇됐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정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호학번 고기현입니다. 제가 지금 원래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어서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현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이번 비선실세 문제 하나뿐일까요? 네, 여러분들 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이명 피해 문제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그리고 뭐 지방교육재정 파탄에 이제는 대책도 없는 누리과정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미워한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굉장히 저희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다 같이 단계하고 분노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이번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리색만 보면은 교대 관종 교육학과 1학번 신영빈입니다. 제가 할 말은 우리 학관 들어가는데 식당 입구 보시면은 그때 제가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6학번도 나오고 4학년도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입을 가만히 놀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가 이 정부에 있던 문제들 단원 이번 최순실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세월호 참사 아직도 아이들의 시체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있고요. 백남기 농민 물대포 맞고 쓰러지시고 317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번 정권에서는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일들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이제는 민주주의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광주교대인들 그리고 전국의 대학생들 이런 시국선언 자리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 사태 잘못됐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시국선언 나오는 거 정말 좋죠.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는 거 좋죠. 여기서 끝나면은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너네 잘못됐다 그러면 과연 저 완고한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올까요? 네, 저는 이 행동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자보를 붙인 시점 이후부터 목요일 밤, 금요일 밤 연속으로 토요일 밤까지 3번이나 학생회관 안에다가 민중총궐기 포스터를 수십 장을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죠. 누군가 뜯어가지고. 인쇄비가 아까워서 더 이상 못 뽑았는데, 예. 누가 뜯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설령 정당한 방법을 거치지도 않고, 네, 우리가 내려는 목소리,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정권 잘못됐다, 내려와라, 우리가 민주주의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목소리, 민중총궐기 포스터 뜯는다고 과연 그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포스터 뜯은 사람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국선언에서 행동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 어려울 수도 있고 돈 든다 걱정될 수도 있고 채증당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는 거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여러분 함께 11월 12일 우리 모두가 한상균이고 우리 모두가 백남기 농민인 것처럼 말이 안 나오죠? 네, 모두가 백남기 농민인 것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진정한 행동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여러분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고 설령 그 자리에 그날에 서울에 같이 못 올라간다고 해도 열심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퍼날라 주시고 지금 이 시국이 잘못됐다는 거 주변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하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제 입으로 제 스스로 활동가라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네 우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대련 집행위원장님 공사공구 투쟁 전후로 네 도청당하고 저도 투쟁 전후로 도청당했습니다. 이 고작 대학생 2학년한테 알아낼 게 뭐가 궁금해서 통화를 몰래 엿듣고 있을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실제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어도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월호 국정 진상이 전부 다 해체시키고 있고 유가족분들 시체파리로 내몰리고 있고 백남기 농민 가족들 어떻게든 투쟁으로 결국에 지켜냈습니다. 이 행동 몇 번이고 말하지만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11월 12일 서울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소리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공주기대 학우분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락관 박현주입니다. 듣다가 아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희 아빠는 감옥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저 대학 갈 때 진짜 제일 많이 한 말이 너는 데모하고 다니지 마라.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거였어요. 근데 제 아빠는 그렇게 해서 30년 후에 저희한테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만 그러셨겠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 그렇게 한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숨어있지 않고 더 잘못된 거 더 당당하게 더 크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보면은 영화 같은 세상이잖아요. 현실감 없고. 그런데 그런 세상을 다시 현실감 있게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고 또 다른 교대 사람들도 사대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건데 많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제 그 공신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전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국민들은 가장 저질스러운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다고. 그 말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었는데 짧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저희 고모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요즘 대학생들이 다 막 학교에서 시국선언하고 서명 받고 그런다고
저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전 했고요. 사실 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상황인 게 좀 무섭긴 한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삶에서의 안전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을 감수해 나가는 인생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유시민 작가가 표현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